오늘 배울 것은 명제입니다. 자, 공통수학 2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명제. 저거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 명제. 뭐 같아? 그래, 스벌 나 혼자 할게. 명쾌하다. 응? 명확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명제. 자, 명제 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명제와 조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명제, 조건. 자, 명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참, 맞다. 진실이랑 같은 뜻이에요. 진실. 진리라고 해요. 진리. 참, 거짓. 맞고 틀리다. 이런 뜻입니다. 참, 거짓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문장이나 식이에요. 참거짓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읽어봐. 시작. 참거짓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말해요. 덕룡이는 존잘이다. 어때요? 명제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왜요? 누군가는 존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씨발. 그지? 누군가는 존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어? 없다 이거야. 따라서 얘는 명제라고 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다음. x는 1이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명제다. 내리시고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인 이유는 x가 1이에요. 누가 그래요, 씨발. 아무도 x가 1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만 해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보통 어디서 이야기해요? 방정식의 근에서 이야기하지. 맞니? 얘들아, x제곱은 1이다의 근이 뭐야?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의 근이 뭐야? 얘입니다, 여러분. 얘. 여러분, 얘의 근을 얘라고 알고 계시죠? 얘는 해예요. 얘의 근은 얘입니다. 근이 무슨 근자죠? 뿌리 근자예요. 저 식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식의 근원은 여기예요. 그것 이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은 항상 어떤 단어를 써? 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등식의 근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부등식의 근은 얘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뭐죠? 얘예요. 해가 뭐죠? 풀다. 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면 얘고 부등식을 풀면 얘가 맞아. 근데 근은 뿌리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해와 근을 혼용해도 관계가 없지만 부등식은 혼용해서는 안 되고 해라는 말만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어요.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얘의 뿌리가 얘인 이유는 이 두 등식의 합이 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곱해서 0이다 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런 이유야. 자, 근데 여러분, x는 1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x가 1인가요? x가 1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1인 거예요. 이런 등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x에 1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2도 넣을 수 있잖아. 단 2를 넣으면 성립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해가요?
1을 대입하면 성립하지만 1이 아닌 다른 값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을 뿐 대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 x에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감 있게 대답해. 있어. 단 성립하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야. x에 1을 대입해야만 성립하는 것 뿐이라는 거지. 달리 이야기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참이 되고 1이 아닌 값을 대입하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반 선생님은 임덕룡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왜죠? 사람마다 우리 반이 달라요. 이해가죠? 사람마다 말하는 우리 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맞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비가 내린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죠? 그렇죠.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제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유는요? 서울이라는 게 정확한 지가 정해져 있죠? 아니 세부가 아니잖아. 어? 서울은 큰 개념이고 세부 개념 뭐 그러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럼 구면 맞아요? 니네 집이면 맞아요? 니네 방이면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얘는 명제입니다. 왜요? 어제라는 게 명확해요. 어제가 명확해요. 시차 있잖아요, 쌤. 그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울 명확하죠. 명확하게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 실제로 보면 요 정도 가면 경기도고 요 정도 가면 서울인 어느 지역이 있겠지. 그렇지?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아. 그래도 여긴 서울이고 여긴 경기인 게 확실해요. 뭔 말해? 그럼 비가 내렸다는 어때요? 요만큼 수증기가 여기 이렇게 떠서 내려와. 비야 아니야?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야. 비가 내렸냐 안 내렸냐는 기상청에서 결정을 해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기상청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비가 내렸다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제가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대학 수학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까지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보통 이런 거예요. 2는 1보다 크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입니다. 2는 1보다 작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예요. 얘도 그치? 얘는 무슨 명제예요? 참인 명제.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 그래서 명제는 두 갈래로 나뉘죠.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구분하는 것이 명제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럼 조건은 뭐냐? 조건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지? 집합에서 나왔었는데. 조건 제시법. 이 조건이 그 조건 제시법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x바 x는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란 뭐냐면 x에 사실은 변수에 이런 뜻인데 우리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변수란 말을 안 써요. x 또는 특정한 문자 이렇게 쓰거든. 근데 우리는 x라고 써요. 여기서 x의 값에 따라 잘 들어야 돼. 명확하게 잘 들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말해요. 자,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이 아닙니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참이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거짓이어도 안 돼요. 참도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기도 해야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조건입니까? 왜요? 왜 조건이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니까요. 뭐에 따라? x의 값에 따라. 이게 조건이에요. x가 1보다 크다. 조건입니까? 조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왜죠? 항상 참이죠. 얘는 뭐라 불러야 돼요? 참인명제. 그렇죠. 얘는 참인명제라고 불러야 돼요. 이해하니? 얘가 참도 되고 거짓도 되어야 명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함? 그러면 여러분 얘는 참인명제와 거짓인명제로 나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럼 조건은 뭐가 중요할까요? x의 값이 무엇이어야 참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 다시 명제는 뭐가 중요해? 몇 명만 대답하지 말고 명제는 뭐가 중요해? 참인명제냐 거짓인명제가 냐가 중요해. 조건은 뭐가 중요해? x의 값이 무엇이어야 참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됐니? 그럼 명제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조건은 뭘 대입해야 x의 값이 참이 되는지를 나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뭘 이용해서 표현하냐?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해. 그걸 우리는 참집합이라고 해. 오케이? 직관적이지? 참집합. 근데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번역이 족 같은 거야. 참집합이 아니라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참과 진리는 같은 뜻입니다. truth. 같은 truth라는 뜻이에요. 진리집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장이나 식엔 문자를 뭘 많이 쓰냐면 P, Q, R 이런 형태로 문장이나 식의 이름을 많이 부여해요. 자, 어떤 명제 P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P에 무엇을 따져야 돼요? 참거짓을 따지셔야 돼요. 어떤 조건 P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발 국어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어? 국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명제면 참거짓을 가르면 되고요. 조건은 진리집합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집합은 우리 보통 소문자 써요, 대문자 써요? 집합은 소문자 써요, 대문자 써요? 대문자 쓰고 원소를 소문자 쓰시잖아.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흔히 라지 P로 같은 문자열의 대문자 소문자를 사용해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거의 99% 문제에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조건 P를 보면 진리집합 라지 P를 정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떤 조건 P가 X가 1보다 크다였어요. 그럼 너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 집합이 안 잡혀서 그래요. 이해하니? 누군가는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봤다면 쟤를 2, 3, 4, 5 점점점점이라고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했죠. 그럼 범위가 어딜까요? 실수예요. 실수. 복소수여도 돼요. 이건 느낌이에요, 사실. 실수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표현법을 써줘야 되죠? 반드시 조건제시법을 써줘야 돼요. x를 원소로 합니다. 봐. 근데 x가 1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조건제시법인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제시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완성이 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연수 x에 대해 x는 5보다 작다. 어때요? 자, 이 문장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이게 조건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방법이 뭐야?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달라지니? 달라지지? 얘는 뭐야? 조건이야. 알겠니?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5보다 작다. 명제니 조건이니? 얘는 명제가 됐어. 왜?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면 5보다 작으니까. 맞잖아. 틀린 말이냐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얘는 참이 명제가 되는 거지. 다음.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5보다 작다. 명제니 조건이니? 명제죠. 무슨 명제죠? 그렇죠. 거짓인 명제예요. 봤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행위예요. x가 5보다 작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입을 열어야 돼. 조건이에요. 맞죠? 근데 얘는 뭐죠? 명제죠. 여러분 지금 우리 뭐랑 뭐 배웠다고요? 명제와 조건을 배웠죠. 그럼 단원 이름 보세요. 어때요? 조건이 왜 없죠? 결국 조건을 명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이게 명제의 주 스트림이에요. 메인 스트림이에요. 조건의 명제화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명제란 참거짓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조건은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야. 조건의 명제화는 이제 조건 몇 개를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뭘 뜻해? 명제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집합이야. 이걸 깨우쳐야 돼. 집합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 국어적으로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항상 조건이 나오면 뭐가 따라 붙어야 돼? 진리 집합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으로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는 단원이잖아? 그러니 진리집합이라는 집합이 나오지 않고서야 문제가 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만치 강조했어요, 여러분.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책 한번 펴보실래요? 자, 1번입니다. x제곱은 0이다.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x제곱은 0이다.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대답. 조건. 조건이면 뭐 하기로 했어? 진리집합 찾기로 했지. 라지피라 할게. 뭔데 너가? 이거 맞지? 조건이네. 왜? 0을 대입하면 참이고 0이 아닌 다른 값을 대입하면 거짓이니까.
2번 5 곱하기 4는 25.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왜 조건이 아니죠?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면 돼. 그렇지? x에 무언가를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에 무슨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얘한테 x에 1을 대입해봐야 달라지냐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x에 무언가의 값을 대입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들 함수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상수함수죠. f1은 몇이에요? 1이죠. x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3번 7 더하기 8은 20보다 작다.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명제죠. 무슨 명제죠? 참인 명제예요. 4번 x는 솔수이다. 조건입니까? 명제입니까? 조건이죠.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이건 거예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만약 이 조건제시법이 이 집합을 나타내는 최적의 방법이 아니라면, 즉 무슨 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다음 2번. 다음 중에서 명제인 것은 1번. 명제입니까? 명제죠.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는 8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예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거짓인 것도 명제다. 2번 1은 작은 수이다? 아니죠.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3번 수학 수업은 재밌다. 참인 명제죠. 네, 명제가 아닙니다. 4번 우리 학교 운동장은 크다. 명제가 아닙니다. 5번 우리 학교의 급식은 맛있다. 명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부정이라는 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명제의 부정. 어떤 명제 P가 있어요. 그럼 명제가 있으면 얘는 뭐 아니면 뭐야? 참 아니면 거짓이야. 자, 그때 이 명제의 부정을 뭐라고 쓰냐면 물결 P라고 쓰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아니다. not. not P. 그럼 명제가 참일 때 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일 때 이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2가 1보다 크다. 참인 명제인가요? 맞죠?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이 명제의 부정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죠? 전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2와 1의 대소 비교에는 뭐뭐가 있죠? 2가 1보다 크다, 2는 1이다, 2는 1보다 작다가 있어요. 즉 얘의 명제, 이 명제 부정은 뭐예요? 2가 1이다 또는 2가 1보다 작다예요. 이걸 동시에 쓴 걸 우린 뭐라 불러요? 2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정은 너가 됩니다. 얘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2는 1이다 명제죠.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2는 1이 아니다예요. 이해되니? 다음 1은 A의 원소이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A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고 보세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죠. 참인 명제죠.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또 집합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명제인가요? 명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대부분은 명제예요.
그럼 이 친구의 부정은 뭐예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걸 이제 그 학습하시면 돼요.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의 부정이에요. 조건하면 진리집합. 이 대답이 안 나오면 병신입니다. 이제 조건하면 진리집합이에요. 조건하면 진리집합이에요. 어떤 조건 P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진리집합 라지 P가 있다. 이게 나와야 돼. 조건 P가 있으면 진리집합 라지 P가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게. 그럼 이 조건의 부정을 우리는 물결 P라 쓰고 뭐라 읽어? 똑같이 not P라고 읽어요. 조건 not P, 진리집합이 뭐야? 너는 잘 봐. 참인명제의 부정은 거짓인명제지. 조건은 부정하면 뭐가 될까? 예를 들어 볼게. x가 1보다 크다.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조건하면 진리집합. 그럼 너의 부정은 뭘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허수야. 응? 느낌이야 여기는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왜? 문제마다 달라서 그래. 그냥 실수를 막아놓는 데도 있어. 그래서 훌륭한 문제는 뭐야?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식으로 전체를 가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정확한 문제는. 하지만 고등교육 과정에선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아요. 물론 모의고사 제외예요. 모의고사는 항상 제시합니다.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 조건이 이 조건의 부정입니다. 알겠어요? 네, 얘가 P면 얘는 뭐가 돼요? not P. 그럼 너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x 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그럼 얘를 라지 P라 하면 얘는 뭐예요? 라지 P의 여집합이에요. 조건은 부정하면 진리집합이 여집합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어떤 조건이 나오냐, 어떤 명제가 나오냐에 따라 그 부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학습해 나가면 돼요. 참, 이 조건을 왜 배웠냐? 왜 배웠냐? 첫 번째로는 집합의 한 가지 표현법으로 배우기 위해서 배운 것도 맞아요. 조건제시법을 위해 배운 것도 맞다. 하지만 이 명제 단원의 핵심은 조건의 뭐? 명제화예요. 조건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가정과 결론입니다. 읽어봐. 시작. 가정과 결론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조건 두 개를 PQ라고 잡아볼게요. 진리집합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P가 뭘까요? 얘이면 얘이다. 얘가 뭐야? 가정이야. 얘가 결론인 거야. 가정 조건과 결론 조건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줄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 맞아?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여기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니까요 하는 병신 새끼들은 국어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조건하면 진리집합이야. 방금 내가 이걸 썼는데 진리집합 생각이 안 들었다? 나는 병신을 탈출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국어 공부하지 마. 수학 공부해야 돼. 이거 집합론이야 얘들아. 알겠어? 집합론. 논리와 집합이야.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조건을 P라고 이 조건을 Q라 해볼게요.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라지 P라 할게요. 넌 뭐가 돼요? 원소 나열법 써도 되겠니? 얘를 참이되게 하는 x값은 1밖에 없어요. 다음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는 원소로 뭘 가져요? 마이너스 1과 1을 가져요. 얘가 참인 이유가 뭐죠? 가정에 있는 원소가 전부 결론에 있는 원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P는 Q의 그렇죠. 이게 이게 가정과 결론으로 만들어진 명제가 참이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알아들었어?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이 뜻이야. 얘가 참이 되려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절대 국어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거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 반대를 해야 생각하면 되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되죠. 자, 근데 얘랑 같은 말이 있었죠. P, Q는 P다. 여러분, 내가 이걸 써주면 얘를 대답하는 건 다 합니다. 이 자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존내 쉬워. 왜? 우리가 배웠던 연산을 하나하나씩 이용하는 거야, 그냥. 두 개를 교집합해볼까요? 뭐가 나오죠? P요. 이거야. 그 다음 무슨 집합할 거야? 합집합할 거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Q가 나오겠지. 다음 뭐야? 차집합 하겠지. 그럼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온다. 그 다음 반대로 꺾어라. 따라왔지? 자, 그럼 얘는요? 얘랑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의 반대잖아. P교 Q는 P가 아닙니다. P합 Q는 Q가 아닙니다.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예요. 따라왔니?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잘 들어봐. 우린 여러분 등호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등호에 빗금이 쳐져 있는 건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맞아? 따라서 우리는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이 5가지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증명을 해주면 돼요. 근데 거짓일 땐 어떻게 해요? 이게 적절합니까? 아니요.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이게 베스트예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저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P, 화살표 Q 이렇게 쓰게 될 거야. 그러면 P면 Q이다. 이러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으면 돼요?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가정 조건, 얘가 결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너의 진리집합은 뭐야? 1. 너는 마일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러면 증명 완료된 거야. 이해했어? 또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너와 너를 무슨 집합해? 예를 들면 교집합해. 그럼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럼 증명 완료된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를 가져와 볼게. 이 가정과 결론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뭐라고 하면 돼?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요. 맞니? 근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려줄 거냐는 거야. 그 방법이 얘라는 거야. 여러분, 얘 국어적으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x에 몇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맞니? 그걸 얘라고 하는 거야. 봐봐. 지금 이 친구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 이렇게. 자, 얘가 P고 얘가 Q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을 진리집합으로 갔고 너는 1을 진리집합으로 갔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 표현해봐. 어떻게 할래?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아니야?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세 번째 P차집합 Q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된다고. 그럼 봐봐.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려면 얘가 뭐가 아니면 돼? 공집합이 아니면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증명하면 돼? 얘가 공집합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원소 하나를 제시해주면 끝나. 이해해? 이 P 차집합 Q에 이런 원소가 있잖아요 하는 순간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너의 원소를 보고 보통 뭐라고 말하냐? 따라 읽어. 시작. 반례. 반례. 카운터 이그젠플이야. 반하는 예라는 거야. 반례야. P차집합 Q를 뭐라 불러? 반례의 영역이라고 불러. 또는 반례의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알았다. 우리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반례를 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반례를 들면 P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부분집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명제를 봤을 때 항상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줘야 돼. 얘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정확하게 맞는 걸 증명해주면 돼. 포함 관계를 증명해주면 된다고. 근데 거짓이면 어떻게 하면 돼? 반례 하나를 틱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P 차집합 Q라는 영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야.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문제라도 맞출 수 있게 뭘 해? 그냥 원소 하나만이라도 탁 들어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문제를 보통 어떻게 푸냐? 맞는 과정을 계속 탐색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을 맞추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문제풀이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떠한 명제가 나왔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룰 거 아니야?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참일 것 같냐 거짓일 것 같냐를 생각하라는 거야. 왜? 내 첫 직감에 따라서 풀이가 아예 달라요. 보이지 않니? 그렇죠. 거짓일 것 같으면 반례 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일 것 같으면
확실하게 증명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 중에 가장 예쁜 집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둘을 합집합했을 때가 이쁠까, 교집합했을 때를 이쁠까, 차집합했을 때 이쁠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또는 얘네가 아니라 얘네끼리 비교하면 예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해니? 정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우리. 참이면 얘를 증명한다. 거짓이면 너의 영역을 조사한다. 이걸 무슨 영역이라 부른다? 반례의 영역. 너의 원소를 반례라고 부른다.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공집합이 아니어서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에서야 배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가 유치원생 때부터 풀었던 모든 문제가 다 뭐야? 명제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우린 그걸 명확하게 배우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에서 사이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쉬워요, 여러분. 봐봐. P면 Q이다라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너가 참 이렇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런 거 기피하잖아, 우리 항상. 그래서 이걸 기호로 그냥 만든 거야. 그게 P 두 줄 화살표 Q예요. 이게 무슨 뜻? P면 Q이다가 참 이런 뜻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참일 때 표현하는 기호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P 두 줄 화살표 Q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읽는 방법이 뭐냐? P는 Q이기 위한, 거의 안 읽어요, 이 방법으로. 근데 문제에 나오면 알아듣긴 해야겠죠.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느낌이 오니? 그러니까 P에 들어있는, 라지 P에 들어있는 원소면 라지 Q에 들어가기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반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랑 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Q는 P이기 위한 뭐겠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말도 순서 바꾸면 충분 필요가 바뀌는 거야. 그냥 반대로 읽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했나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이건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가 없죠. 그냥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 가정과 결론으로 만들어진 명제를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기호를 만들고 부르는 이름을 지은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도 느낌이 오시나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어떻게 쓸 것 같아? P, Q 해놓고 아까 썼던 거 양쪽 화살표 두 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P는 Q, 이기 위한 뭐라고 써?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쓰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얘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얘가 뭐랑 같은 말로 보이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명제죠. 얘는 조건과 조건 사이에 쓰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니? 같은 조건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 우리는 동치라고 불러요. 한자로. 동치. 같은 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랑 같은 뜻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뭐라고 써야 돼?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왼쪽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도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면 편의상 이렇게 비틀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바꾸세요. 화살표 방향은 오른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떻게 쓸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네. 이거 뭐였지?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였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어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같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집합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명제의 역, 대우예요. 이에 괄호 쳤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 사라졌습니다. 근데 가르쳐야 돼요. 그지 같죠? 다 왜 그런 거죠? 행렬이라는 걸 공통수학에 넣고 싶은 거야. 뺄 게 없는 거야. 다 배워야 돼서. 그래서 안 배우고는 못 배기겠는 요런 친구들을 성취 기준에서 뺀 거야. 왜? 성취 기준 최대가 있거든. 너네 수명권 보장하라고. 너무 많은 거 가르치지 말자라고 해서 최대를 제한해 놨어. 근데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당연한 걸 빼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외분점이 있지. 외분점. 배워야 되는데 뺀 거야. 또 뭐가 있어,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이거 있지? 너네 이거 배웠지?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진짜 병신 같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니까 뺀 거예요. 어차피 가르쳐야 되니까. 편법을 쓴 거죠, 사실. 아무튼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그럼 이 명제의 역 명제는 뭐냐면 역 반대로지. 역으로 뭐겠어? 맞춰봐. Q이면 P다요. 틀려도 돼, 이 새끼들아. 좀 대답 좀 해. 자, 그럼 이는 뭐냐면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not P이면 not Q이다요. 이걸 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요. 대우 명제는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not Q이면 not P이다요. 자, 보자. 여러분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 생각해야겠지. P가 Q에 뭐여야 돼요?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이거 보세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뭐예요? Q의 여집합이에요. 결론의 진리집합 뭐죠? 얘가 참이려면 여기서 이런 부분집합이 성립해야 되죠? 같은 뜻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 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을 함께 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에요. 얘네들은 동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아예 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니? 네. 왜? 참이 될 조건이 같으니까. 다음. 이 친구들 어때요? 너가 참이 되려면 부분집합 간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어때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너는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네들도 동치관계예요.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자, 얘네들은 어때?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야? 얘네는 여러분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잘 들으세요. 명제와 역명제는 참거짓을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거짓을 함께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관련 없다는 거지.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역도 참 거짓 아무거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맞니? 근데 야 씨발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잘 들어봐. 명제가 참이라 가정해볼게. 그때 역도 참이면 어떻게 돼? 두 조건은 같은 조건이란 뜻 아니야? 얘가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면 두 진리집합이 같은 거 아니야? 잘 들어. 얘들아, 쟤네가 같았다면 씨발 니네가 고민을 하고 있겠냐?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너네가 이 두 조건이 나왔다면 씨발 고민을 하겠냐고. 이거 같은 조건 아니야? 이해해? 그러면 얘네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맞지 않아? 근데 너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쪽을 살피고 이쪽을 살필 거냐는 거야. 아니잖아. 어허? 근데도 니네가 잘 봐. 이쪽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건 얘네들은 웬만하면 다른 조건이라는 거지. 느껴져? 명제의 참거짓과 역의 참거짓은 아예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만약 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은 참일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근데 웬만하면 거짓이야. 납득돼? 얘들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즉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요쪽은 성립하지 않는데 진리집합으로 생각해 볼까? 라지 P가 라지 Q의 뭐? 부분집합이지만 Q는 라지 P의 부분집합이? 야, 이런 P를 우린 뭐라 부르지? 그렇지. 너네 진부분집합을 배운 이유가 이거야. 한쪽은 성립하지만 한쪽은 성립하지 않는 순간엔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그런 단어를 기어코 하나 만들어낸 거야. 이런 순간에 쓰려고. 납득돼? 굳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건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하겠지? 오케이. 제발 명제가 참일 때 역의 참거짓을 판별하러 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가지 말라는 거야. 명제가 참임을 확인했어? 그럼 역은 웬만하면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 반대로 역이 참이야. 그럼 명제는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인지해야 돼. 명제가 거짓이야. 역은 참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만약 명제도 거짓이고 역도 거짓이면 이건 무슨 뜻이 돼?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제발 대충 생각하지 않는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방법이 뭐였어?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어떻게 증명하기로 했어? 발레를 들기로 했어. 그게 어디였지? 씨발 여기 아니야? 여기도 원소가 있고 여기도 원소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거는 맞니? 근데 얘들아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 저런 문제 내겠냐고. 문제가 나온다는 건 한쪽으로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보통.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X가 1이야 Y가 1이야.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역 참이야 거짓이야? 씨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고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어? X가 1인 거랑 Y가 1인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따라서 명제 혹은 역 명제는 둘 중 하나가 웬만하면 참이 된다고. 이해하지? 그 말은 포함관계가 있는 두 진리집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는 참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야 돼. 둘 다 참이면요 선생님? 네 눈에 보였을 거야. 뭔가 같은 말 느낌이 났다고. 그러면 이해하니? 명제가 참인데 같은 말인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역은 웬만하면 거짓이야. 이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몰라도 돼. 근데 문제 풀 때 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 사실. 왜? 참이면 참인 대로 거짓이면 거짓인 대로 풀이법이 약간 달라지잖아. 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도식화를 할게요. P면 Q이다. 너의 역이 뭐야? Q이면 P이다지. 그럼 너의 역도 Q이면 P이다. 그럼 너의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not P다라는 거야. 너의 대우는 뭐야? not P면 not Q이다. 이렇게도 대우 관계야. 그럼 얘들이 무슨 관계야? 역 관계야. 보여 얘들아? 존나 졸렬한 거야. 원래 뭐라고 적혀 있었겠어? 예쁘게 여기까지 있던 거야. 여긴 뭐야? 2였던 거야 얘가. 근데 얘만 싹 빼고 여러분 교육과정에 넣어놓은 거야. 얘가 있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래서 소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진 못하겠죠 이제? 이제 이를 이야기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대우의 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역의 대우 또는 대우의 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소스를 얻은 게 뭐냐? 여기서 한 가지 의를 가져가자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고 싶거든? 근데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린 차선책이 있는 거야. 뭐? 대우로 가버리는 거지. 얘가 참임을 보이고 거짓임을 보이는 것이 어려워?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게. 얘이면 얘이다. 이렇게 쓴 거야. 어때 여러분? 대표적이야. 우리는 등호에 빗금이 쳐져 있는 순간에는 성질을 잘 몰라. 그지? 이럴 땐 이 친구의 부정을 이용할 방법을 계속 탐구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가정과 결론이네. 그럼 나는 대우 명제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의 대우가 뭐야? x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그럼 진리집합을 소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가정과 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과 결론 왜 배웠어? 조건으로 명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조건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방법. 가정과 결론엔 조건이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2개. 두 조건을 이용해서 한 가지의 명제를 구상하는 방법이 바로 가정과 결론이다.
자, 다음 건 쉬우니까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말은 쉬운데. 자, 조건의 명제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이나 어떤 이 들어있는 명제.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예시가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잘 들어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무슨 집합 나왔어 지금? 전체 집합 나왔어요. 모든 전체 집합의 원소 x에 대해 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아까 예를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지. 맞거나 틀리거나잖아. 자, 여기서 얘가 뭐라는 거야? 전체 집합인 거야,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 여기까지 딱 잘라서 얘는 전제예요, 전제. 전체 집합을 정의해 준 거예요, 일단. 여기 안에서만 얘기할 거야,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얘가 뭔진 나온다는 거지,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 조건이 나오지? 어떤 조건? P이다. 예요. 여러분, P면 Q이다.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지. 얘는 축약형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고등교육에선 안 배워요. 그래서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보여는 드릴게요. 자, 모든이 영어로 뭘까요? every 또는 all. 얘는 all이에요. a를 씁니다. 근데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대수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네 번째 연산기호 테트레이션과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른 기호가 있어요. 쓰는 기호가. 그래서 얘는 모든이란 뜻이야 라는 의미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뒤집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모든 x 이런 뜻이야. 근데 뭐의 원소? 전체 집합의 원소. 이렇게 쓰면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런 뜻이 돼요. 오케이? 얘에 대해서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얘를 뭐라고 읽듯이 p면 q이다라고 읽듯이. 그냥 한번 들어는 봤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이제 뒤에는 어떤을 할 거거든요. 어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도 있지만 each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 each. 얘는 1을 써요. 2.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봐요. 그럼 또 얘가 다른 약자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요. 근데 뒤집어도 어때? 똑같지. 그러면 어떻게 뒤집을까? 이렇게 뒤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읽으면 뭐야? 전체 집합의 어떤 원소 x에 대해 p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안 쓴다. 자, 그럼 이 친구 명제 맞죠? 이거 명제 맞잖아. 이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요거. 참인 명제 맞죠? 왜요? 집합 얘기가 나와야죠. 여기서 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뭐든지 다 무슨 집합? 진리집합으로 이야기가 통해야 돼요. 자,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피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얘가 참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거나 단어도 얘가 성립하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무거나 단어도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라지피가? 그렇죠. 얘가 전체 집합이란 뜻이에요. 너는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단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거짓이면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좀 띄어서 쓰셔야 돼요. 쓰실 분들은. 아니면 나중에 쓰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어떤 x에 대해 p이다요. p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너인 x에 대해 너이다 라고 나왔어요. 좀 어려운 예를 가져왔어요. 자, 어떤 너인 x,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체 집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가 어떤 x, 어떤 이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달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야. 어떤이라는 것은. 이해되니? 이 집합 뭐가 돼? 진리 집합이 뭐야?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어려운 얘기야.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돼. x바 x는 1 이상 5 이하. 맞지? 반대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x는 1 이하 또는 5 이상 맞나요? 자, 얘는 이거랑 같죠.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했어? 이해한 사람 손 들어. 왜 그런 거야? 왜 얘들이 같은 거지? 전체 집합이 얘야. 1보다 작은 애들은 없는 거야. 여기서 그냥 3보다 큰 애들은 그냥 없는 거라니까. 얘가 무슨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정의가 뭐야?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이야. 이해했어? 그 안에서 얘는 뭐야? 얘랑 같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얘가 원소가 있어 없어? 그럼 이 어떤 x를 뭐라고 하면 돼? 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그럼 거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죠, 여러분? 봐봐. 얘가 거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되지. 원소가 없으면 거짓이잖아. 그럼 참이려면? 참이려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아까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발레 있었지? 공집합이 아니다. 이번엔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뭐가 돼? 참이 되지. 자, 이 P를 우린 뭐라 부를 수 있지? 이 P의 원소를 우린 뭐라 부르느냐? 아까 발레라 불렀지. 얘는 얘예요. 아까는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니까 발레였지만 지금은 예시를 두는 순간 이 명제가 뭐가 돼? 참이 됨으로 얘는 예 또는 정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럼 얘는 예를 들어주면 참임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납득? 네. 자, 이제 명제가 나왔으니 얘를 뭐 해볼까? 부정해볼게. 이 명제를 부정해볼게, 얘들아. 잘 봐야 돼. 명제의 부정은 참거짓이 반대지. 그럼 여러분, 이 명제는 부정하면 언제 참이야? 이때. 이해했니?
얘랑 같은 말이 이런 말이 있지. 여러분 얘 지금 등호에 빗금이 쳐져 있지? 이걸 이용하는 게 여기 있지 않니? 선생님 뭐라고 쓸 수 있냐?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써줄 수 있지. 같은 말 아니야?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P는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잖아. 이걸 이해하니? 그럼 얘는 이거랑 같은 말이 뭐 있어?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얘를 부정하면 언제 참이 돼? 부정은 언제 참이 돼?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지. 근데 이거는 어떤 에서 쓰던 표현 아니냐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다가 빗금치면 안 돼요. 이건 이 전제예요. 이거는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식이 되어 있다고 부정했을 때 모든 허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로 써줘야 돼. 똑같이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 뭐이다? 이게 되죠. 그래야 너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니? 후. 그럼 얘는 언제 거짓이야?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일 때. 같은 말이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일 때가 같은 거예요. 결국 다 무슨 느낌이야 다? 드모르간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부정을 때리는 순간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뒤집으라는 거야. 모든을 뒤집으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뒤집으면 모든이 되고 조건도 부정 때리라는 거지. 근데 단 주의점 전체 집합은 때리지 마라. 전체 집합은 가만히 둬라. 그럼 이 밑에도 해볼게요. 얘를 부정하면 언제 참이 돼? 이 명제가 뭐일 때? 거짓일 때 부정명제는 참이 되겠지? 그럼 이걸 좀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렇게. 그럼 는 전체 집합이다가 참이니까 모든으로 얘도 바뀌겠지.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 모든 x에 대해. 대충 쓸게. 뭐다? P의 여집합 뭐다? not P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거짓이려면 P의 여집합이 뭐면 안 돼? 전체 집합이면 안 되겠네. 그럼 얘를 다른 말로 쓰면 무슨 말과 같아?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과 같아지는 거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명제를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제에서 배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일단 쓰세요. 자, 전체적인 맥락 잡겠습니다. 명제와 조건을 배웠어요. 조건 왜 배웠죠? 명제 만들려고 배운 거예요. 명제 하면 참거짓을 진리집합이라고. 명제 하면 참거짓을 구분하세요. 결정하세요. 조건하면 진리집합을 생각하셔야 돼요. 명제의 부정은 참거짓을 반대로 갔고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조건에 부정하면 여집합의 진리집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에 뭘 해? 명제화를 해. 방법이 몇 개야? 두 개야. 첫 번째, 가정과 결론. 두 번째,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가정과 결론, P이면 Q이다.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생각해야 돼. 맞지? 그래서 참일 때는 이 중에 하나를 증명하면 되고 거짓이면 발레를 들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사이드 개념이 두 개가 나왔어. 첫 번째, 참임을 표현하는 기호를 배우기로 했어. 그게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이었어. 그럼 각각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다 라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은 명제의 역이 대우를 배웠죠. 그죠? 뭔지만 알면 되고 대우는 명제와 참거짓을 함께한다. 역은 함께하지 않는다. 단 뭐시기. 다음 두 번째,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p다. 참이 되려면 저 뒤에 적혀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됐어요. 당연히 여러분 전체 집합보다 커도 되죠?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져도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무조건 전체 집합이에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한 사람만 손들어. 이해했어? 다음 거짓이 되려면 가운데 B급만 치세요.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한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명제가 거짓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랑 공유해. 근데 이대로 쓰면 얘기할 게 딱히 없어서 표현법을 살짝 바꿨어. 양쪽에 여집합을 때렸지.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가 참이 될 조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전제 바꾸지 말고 조건을 부정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 되려면 너가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 너가 거짓이려면 공집합이면 된다.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야? 예를 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원소가 있어요 라고 하면 끝난다. 다음 너를 부정하면 어떤은 모든 조건은 납피해준다. 이해됐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이제? 조건이 구체화돼서 나오겠죠. 그럼 이 조건이 뭘로 나올까요? 때로는 방정식으로, 때로는 부등식으로, 때로는 집합으로. 집합으로 나오면 뭐야? 개꿀이지. 내가 구해야 했던 건데 바로 나오고.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집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건 뭐야? 도형의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나오던 문제를 이제 체계화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결국엔 공통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처음에 명제에 대한 해석을 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 내가 어떤 문제 풀지 못할 때 난 이걸 집합과 명제 수준에서 해석을 못한 건지 해석은 했으나 연산을 못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명제의 증명을 배우게 돼요. 더 안 할 거야. 잠깐 쉴 건데 쉬실 건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가 아는 거랑 구분을 해보셔야죠. 자, 명제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장은 문장대로 놔두고 우리가 아는 식이 뭐 있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식이 있어. 뭐? 등식과 등식이 아닌 거. 부등식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어. 등식엔 종류가 있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참인 등식, 거짓인 등식, 조건인 등식이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 우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눴잖아. 스벌놈들아. 너는 참인 부등식, 거짓인 부등식, 조건인 부등식이 있지 않겠니? 참인 등식을 뭐라 부르니? 이게 항등식인 거야.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불렀어. 우리 원래 항등식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배웠어요. 사실 그 모든 실수란 내가 전체 집합을 무엇으로 잡냐 나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것도 항등식,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것도 항등식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문제에서 무엇을 전체 집합으로 주냐에 따라 달랐던 겁니다. 사실은. 다음, 거짓인 등식 뭐라 부를까요? 뭘 넣어도 항상 거짓이야 얘는. 우리 배운 적 있다. 해를 가질 능력이 없다.
얜 불능이라 부르는 거예요. 몰랐죠? 새로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인 등식 뭘까요? 그렇지, 이게 방정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조건의 정의가 뭐였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었어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것이 바로 방정식의 정의예요. 좀 잡히니? 자, 참인부등식 뭐라 부를까요? 뭘 넣어도 참이야 얘는. 이게 여러분들이 잠깐 쉬었다 잠깐 배우고 집에 갈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 성립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 다른 이름이 뭘까요? 절대등식입니다. 절대등식이라고도 불러요. 몰라도 돼요. 다음 거짓인 부등식 똑같아요. 물론 뭐라고 부를까? 불능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불능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불능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정은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거짓인 등식 봤어요? 2는 1이다. 이거 안 배웠죠? 여러분들이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짓인 명제도 다루시잖아요. 그럼 거짓인 등식도 다루고 거짓인 부등식도 이야기는 해봐야죠.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다음 조건인 부등식 뭐라 부를까요? 그냥 이어봐. 정답이야. 조건 부등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거의 모든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이죠. x는 1보다 크다. 조건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웠어요. 2차 부등식에서 배우셨어요. 실수 x에 대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0보다 크면 모든 실수가 해다. 그게 절대부등식이었어요. 이런 친구들. 이거 잘 알고 있죠? 이거 안 배워요? 이거 잘 알고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얘죠.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배울 것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학습을 좀 하고 명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거랑 증명, 이제 명제를 증명하는 종류의 증명법 종류를 배우고 끝낼 겁니다. 잠깐 쉴게요. 오늘 50분에 끝낼게요.